여러분들은 명탐정 코난의 어떤 에피소드를 가장 재밌어 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검은 조직 관련된 스토리거나 코난이 아포톡신 4869의 해독제를 먹고 원래의 몸으로 돌아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궤도키드가 나오는 스토리를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볼 건 바로 이 궤도키드가 나오는 스토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통 궤도키드가 나오는 스토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지로가 보석을 구해오고 키드가 그 보석을 확인한 다음 그 보석이 있는 곳에 누군가로 변장하여 나타나고 코난이 키드가 누구로 변장했는지 추리한 다음 키드의 정체를 밝혀내고 쫓아낸다 라는 스토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자주 나온 만큼 지금까지 키드는 정말 수많은 사람으로 변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키드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변장을 해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원작 에피소드에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을 알아볼 거고 극장판에서 키드가 변장했던 인물은 다른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적 있던 인물은 미라니입니다. 키드와 코난이 처음으로 맞붙었던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블랙스타라는 보석을 가져가기 위해 퀸 엘리자베스호라는 곳에 타게 되고 그곳에서 보석을 수월하게 가져가기 위해 미라니로 변장을 했었죠. 이때 자신을 잡으려는 코난에게 미라니의 속옷을 본인이 입고 있다고 말하며 코난의 동료를 유도했고 코난이 변태 같은 생각을 한 사이 키드는 성광탄을 터뜨리고 도망을 갔죠. 두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마술에오가 살인사건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어떤 뚱뚱한 인물로 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키드와 코난이 동시에 나온 에피소드에선 코난이 숨어있는 키드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에서 둘은 협력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살인사건이라는 별장에서 키드는 사건을 막지 못한 것에 분개를 하고 코난도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잡고자 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둘은 협력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코난은 키드의 정체를 간파했음에도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줬으니 키드를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유명한입니다. 모여든 명탐정 쿠도 시니치 대 궤도 키드 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유명한으로 변장을 했고 자신의 이름 때문에 모인 탐정들과 함께 대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해결을 합니다. 사실 전 이 에피소드 처음 봤을 때 백준수가 미남형 캐릭터길래 키드가 있다면 백준수로 변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에피소드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키드가 변장한 걸 알아채는 건 코난이 하는 편인데 이 사건에선 다른 탐정이 꼴초인 유명한이 담배를 피지 않는 걸 보고 키드가 유명한으로 변장한 걸 알아봤었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다음 네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스즈키 지로키치, 한국어로는 정지로입니다. 궤도 키드의 경이로운 공중보행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모습을 선보였고 사람들에게 공중을 걸어서 보석을 훔쳐가겠다는 이미지를 씌워준 뒤 정지로로 변장하여 당당하게 보석을 훔쳐가려고 했었죠. 개인적으로 전 이 에피소드에서 키드가 변장을 벗는 모습이 키드의 올타임 레전드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다섯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보석을 노리는 어떤 할머니였습니다. 기발한 저택에서의 대모험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어떤 다이아몬드를 훔쳐가기 위해 어떤 저택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려고 하니 저택이 흔들거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고 애초에 자신이 찾던 보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돌려놓은 뒤 돌아가려고 했는데 코난과 보석을 노리는 인물들을 보게 됐고 이들에게 이 저택에 대한 걸 알려주기 위해 보물을 노리는 할머니인 척 저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키드는 할머니로 변장한 뒤 보물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고 위험한 함정이 있는 곳엔 먼저 가서 함정을 미리 보여주는 등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코난은 키드의 정체를 알아챘음에도 그냥 보내주게 됐죠. 다음 여섯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타카기 와타루, 한국어로는 신형사였습니다. 궤도 키드와 4개의 명화라는 에피소드에서는 키드가 살인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명을 벗기 위해 키드는 사건 현장에 왔고 그곳에서 신형사로 변장을 하여 경찰과 코난에게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힌트를 주고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는 사이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코난에게 정체가 발각당했고 코난에게 살인슛을 한 방 먹긴 했지만 어떻게 잘 빠져나가게 됐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메이드였습니다. 궤도 키드 대 최강금고라는 에피소드에선 정지로는 자신의 금고에 갇혀있는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키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키드도 그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 정지로에 의해 새로 고용된 메이드인 것처럼 정지로의 집에 잠입을 했고 금고를 따는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때 코난은 키드가 메이드로 변장했다는 걸 파악하고 키드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너 여자로 변장한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는데 키드는 이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잖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키드가 변장한 단역 캐릭터 중에서 이 메이드가 제일 예뻤긴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나카모리 경부, 한국어로는 임은삼 형사였습니다. 어둠으로 사라진 기린의 뿔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기린의 뿔을 훔쳐가기 위해 어떤 신사 같은 곳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탐정단 아이들과 코난을 이용하여 기린의 뿔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키드는 건방진 코난을 기절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는데 여러 변수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버렸고 그 사이 코난이 깨어나면서 기린의 뿔을 훔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키드는 임은삼과 임청아랑은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임은삼은 거의 키드를 항상 따라다니는 스토커 같은 인간이었을
인물이었어서 키드가 이문삼으로 자주 변장했을 법도 한데 의외로 이문삼으로 변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게 좀 신기했던 것 같네요. 다음 9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뭉치였습니다. 뭉치로 변장한 것도 기린의 뿔 사건 때였는데 이때 키드는 정지로가 키드는 어린아이로 절대 변장 못한다 라는 말에 살짝 긁혀버렸고 보란듯이 뭉치로 변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것도 코난에게 발각당하긴 했지만 키드가 뭉치의 땜빵 위치만 똑바로 봤으면 코난도 아마 속았을 것 같네요. 다음 10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어떤 배나온 아저씨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배나온 척하는 아저씨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키드의 료마 보물 공방전 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키드는 가짜 료마의 보물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모조품들을 가득 지니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큰 사람으로 변장을 해야 했고 배나온 아저씨인 척 변장을 했었죠. 코난은 배나온 아저씨 치곤 발목이 너무 얇은 걸 보고 키드가 변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때 코난은 키드를 잡을 수 있긴 했지만 키드가 좋은 일을 한 느낌이라 그냥 보내주게 됐었죠. 다음 11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미야노 시오, 한국어로는 안시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장미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긴 하겠지만 키드는 어린아이인 장미가 아닌 장미가 작아지기 전의 모습인 시오로 변장한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흑의 미스테리 트레인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사전 답사를 위해 부하와 함께 변장하여 미스테리 트레인에 타게 됐는데 코난이 키드의 부하와 키드가 변장한 걸 알아봤고 이걸 모르는 척 해줄 테니 코난 본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키드는 코난의 부탁대로 안시오라는 인물로 변장을 하게 된 거였죠. 생각해보면 키드는 시오의 목소리와 말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을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흉내낸 걸 보면 새삼 키드의 변장술은 세계관 최고급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12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보라였습니다. 궤도 키드 대 쿄고쿠 마코토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보물을 지키고 있는 오경구를 속이기 위해 오경구의 연인인 보라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경구의 관찰력은 키드의 예상을 웃돌았고 오경구에게 변장한 것이 들키게 됐죠.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인간병기에게 퍼맞고 장기가 파열될 뻔하긴 했지만 말로 오경구를 설레게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13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세라였습니다. 이때 키드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세라로 변장을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키드가 착각을 하고 변장을 한 인물이었어요. 키드는 보통 변장을 할 때 상대를 정확하게 흉내내는 편인데 이때 키드는 세라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정말 남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인 척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저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정신나간 인간이었고 키드의 변장 실패 역사에 남게 되죠. 다음 14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브라운 박사님이셨습니다. 키드는 이번에도 보물을 훔치기 위해 여러 명의 사진을 찍은 뒤 누구로 변장할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박사님으로 변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코난뿐만 아니라 오키야 스바루, 한국어로는 최수연에게도 노려져 버렸고 코난 세계관의 추리력 최강자 2명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죠. 그 다음 15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토야마 카즈야, 한국어로는 서가영이었습니다. 보통 키드가 변장을 하면 티나지 않게 변장하고 행동하여 코난이 키드가 누구로 변장한 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단서를 모아 추리하는 게 보통인데 이 사건에서는 키드가 대놓고 자신이 키드라는 걸 알려주는 수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쯤에 인성이는 가영이에게 눈이 돌아간 상태였어서 가영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챘고 그저 플러팅하는 요망한 여자라고 생각하여 입술로 진정시키려고 했었죠. 이렇게 속은 것 때문에 인성이는 눈이 돌아가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극장판에서 키드를 칼로 베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16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카자미 유우야, 한국어로는 심지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키드 대 아무로 퀸스뱅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의도치 않게 안규준을 자극하게 됐고 안규준은 공한 일이 아니면 딱히 나서지 않는데 자신을 긁고 간 키드를 놓칠 수가 없어서 키드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코난만 상대하면 되는 거였지만 의도치 않게 안규준까지 상대를 해야 됐죠. 그 덕분에 거의 잡힐 뻔했지만 키드 역시 남을 속이고 도망가는 건 세계관 최강자급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음 17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에노모토 하즈사, 한국어로는 오연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궤도 키드와 왕관 매직이라는 에피소드에서 키드는 처음에 어떤 코수염이 난 남자로 변장을 했었는데 코난에게 정체를 들켜버렸고 코난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오연주를 만나게 됐고 기회다 싶었던 키드는 오연주로 변장을 합니다. 코난은 2명의 오연주 중에서 누가 진짜인지 헷갈려하고 있었는데 안기준의 조언 덕분에 진짜 키드를 알아보고 잡으려고 했지만 연막탄을 터뜨리고 키드는 도망을 갔죠. 다음 18번째로 키드가 변장한 인물은 남도일입니다. 이게 키드가 극장판에선 엄청 도일이로 많이 변장했지만 원작 에피소드에선 키드와 벨트리 타워 총격 사건 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이때 키드와 코난이 닮았다는 것이 원작에서 서로 입으로 처음 언급이 됐고 이 떡밥이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극장판에서 해결이 됐었죠. 오늘 이렇게 키드가 원작에서 변장했던 거의 20명에 가까운 인물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키드가 변장을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물들이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키드가 극장판에서 변장했던 인물들을 알아볼 테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